여긴 저희 집 근처 뭐 하여튼 텃밭들인데 보시면 여기 이제 나무 쌓아놓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약을 제초제를 뿌려요. 두둑한 채. 그러면은 이 여기 땅뿐만 아니고 여기 밭으로도 이 약이 그대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죽거든요. 좀 비워낸다든지 이런 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하여튼 풀이 살아있는 걸 못 봐요. 여기도 보세요. 이 땅에 풀이 하나도 없는 거는 약간 제초제 같은 걸 뿌린 거죠. 미리 발화하지 못하도록 토양에다가. 그리고 땅콩을 심었네요. 이게 글쎄 뭐 하여튼 땅이 다 죽었잖아요. 보시면 땅이 다 죽었어요. 이런 데서 토양 미생물이나 또 뭐 지렁이나 이런 거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양이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풀이나 이런 걸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건초나 이런 걸로. 이러면은 땅이 다 건조해지고 뭔가 이게 살아가기가 좀 어렵고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계속 거름을 줘야죠. 웃거름이니 밑거름이니 비료니 이런 것들을 계속 줘가지고 키우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맛도 좀 덜하고 건강도 별로 안 좋죠. 죄다 이렇게 짓고 있어요. 관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화가 없고 생명을 다 죽이는 거고, 여기 또 뭐 보시면은 다 경운을 하죠. 저렇게 땅을 다 휘젓고. 왜냐하면 생명이 뿌리가 거기 못 내려갈 정도로 땅이 안 좋기 때문에 저렇게 다 경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뭐 감자도 비닐 멀칭을 해가지고 키웠죠. 여기다 이제 퇴비 같은 거, 웃거름 같은 거 주고서. 근데 상태가 뭐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지만 이게 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기 드러난 땅들을 보세요. 이 땅이 얼마나 푸석푸석하고 이게 살 수가 없는 땅인지. 땅 자체가 그냥 이 땅을 보세요. 거의 뭐 시멘트 수준이거든요. 뭐 어떻게 자기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땅이 살지 않은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다른 뭐 곤충이나 이런 게 병해충이 자꾸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되거든요. 털어는 있을 수 있죠. 벌레 먹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왜냐면 이거는 어디 갖다 파는 것도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해서 먹는 건데. 그래서 이게 관행 농업이 시설 재배나 대량으로 하는 데서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상품성 때문에. 근데 자기 집에서 먹는 거를 이렇게 기른다라는 게 참. 그래서 텃밭 농사는 철저히 유기농식으로, 자연 농업 형식으로 좀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이것도 보시면 뭐 잡초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쇠비름이 많이 나네요. 이 쇠비름. 요거는 포복성 식물이어서 좋습니다. 땅에. 요것도 나물 같은 걸로 먹고 그러잖아요. 약재로도 쓰이고. 크게 작물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오히려 토양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뭐 다 없애려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제초 매트 깔고 하여튼 뭘 깔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행위가 바뀌지 않아요. 농업 방식이. 이게 또 왜 안 좋으냐면, 일단 땅이 다 황폐해질 뿐더러,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너무 이런 걸 많이 써요. 거의 환경에 재앙에 가까운 물질들이에요. 요거가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먹는 식재료, 작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햇볕 받고 또 빗물 이렇게 스며들고 그러면 작물에 들어가거든요. 뿌리에 들어가고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축적이 될 수가 있어요. 다 플라스틱 재질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플라스틱도 뭐 새로 만들어서 햇볕에 노출이 좀 덜 되고 이러면 좀 덜하지만, 이렇게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비닐 같은 거. 그러면 계속 조금씩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내리거든요. 분해가 조금씩 되는 거죠. 그럼 땅에 계속 축적이 돼 있고 작물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제 텃밭을 보세요. 이게 텃밭 상자를 만든 건데 여기는 뭐 제가 비료를 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매년 좋아져요. 해보면 지렁이도 굉장히 많고, 제가 한번 조금만 파볼게요. 지렁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렇게 땅이 좋아지면 풀이 안 자라요. 잡초가 오히려. 그러니까 제초 문제도 크게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렁이 보이시나요? 바로 지렁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렁이, 여기 공벌레들도 있고, 보나마나죠. 이게 지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러니까 땅 자체가 지금 유기질이 굉장히 많고 거름지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감자를 심었고, 감자 상태도 보면은 그런 데하고 많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채들, 루꼴라, 뭐 깻잎도 있고, 파도 있고, 그 다음에 당근 이런 거, 깻잎, 파.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식물 자체가. 그리고 벌레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볼까요? 아이고 깊어요. 흙이 보세요. 흙이 다르죠. 흙이 이게 완전히 흙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지렁이가 바로 나오죠. 지렁이. 여기 보면 지렁이가 바로. 그러니까 이 땅이 살면 지렁이가 뭐 여기 뭐 수만 마리인지 수천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그냥 파면 지렁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여기 텃밭 바로 밑인데 흙이 떼알 구조로 완전히 그냥 기름지거든요. 완전히 기름진다. 주변 땅도 다 기름져요. 점점. 그러니까 굉장히 싱싱하고 건강한 우리가 작물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잘 자라고. 그리고 보시면 풀이 조금 나 있죠. 여기 풀이. 근데 이 풀이 얼마나 잘 뽑히는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냥 뽑혀요. 뿌리가 길지가 않아요. 이거 작물이었네. 그냥 여기도 풀이 있죠. 여기 풀이 그냥 이렇게 뿌리도 얕고 잘 자라지도 않아요. 작물에 비해서 땅이 좋기 때문에. 벌레가 있을 수는 있는데 벌레도 그냥 두면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천적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다 먹느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벌레들이 먹는 거 있고 다른 천적들이 있고 또 내가 먹을 거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뭐 온통 하나도 남김없이. 여기 보면 뭐 이 녀석들이 있네.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저하고 짝짓기를 하고 있네요. 그게 저한테는 뭐 이게 굉장히 나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기도 잡초가 이 사이에 있죠. 근데 얘가 잡초보다 덜 자라요. 이런 환경에서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도 뽑아 볼까요? 쉽게 그냥 뽑혀요. 이 정도로 자랄 수가 없는, 경쟁에서 이런 너무 유기질이 많고 환경이 좋은 토양에서는 잡초가 작물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땅을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을. 뒷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4년 정도 된 땅이에요. 그래서 엄청 거름집니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음식물이나 그런 거 있으면 이쪽에 좀 모아두죠. 그럼 이게 또 다 분해를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뭐 이렇게 이 녀석들 분해를 하고 있는 거. 개미들도 와서 분해를 하고 금방 또 분해가 됩니다. 뒷곁으로 가볼게요. 뒷곁에는 보시면 이건 이제 2년 정도 좀 넘었는데 풀이 조금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이 아직 완전하게 아까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풀도 조금 잘 자라고 있고 작물도 자라고 있고. 근데 아예
이 풀이 없으면 작물에도 영향을 좀 줘요. 벌레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작물에 달라붙거든요. 근데 풀이 있으면 풀도 먹고, 풀이 또 예방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근데 여기는 이제 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가지고 작물 생장이 앞에보다는 좀 덜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이들이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땅도 이제 점점 좋아져요. 약을 뿌리고 뭐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땅이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점점 좋아져요. 이 바질 잘 자라죠. 예. 여기도 바질. 이 바질이 이게 빛깔을 좀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요거는 산 거예요. 그 마트에서 이렇게 뿌리채 와가지고 심었는데 어저께 이게 굉장히 연하고 이렇게 좀 빛깔이 덜하죠. 잘하는지 보려고. 근데 요거는 모종을 사다가 이제 심었는데 엄청 잘 자랍니다. 요것도 상추를 보세요. 상추의 빛깔과 이 싱싱함이, 여러 정로메인 이런 것도 상태를 보시면 엄청 다릅니다. 이게. 그럼 제가 얘를 여기도 땅을 한번 좀 파볼게요. 어떤지. 네. 여기 일단 흙이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유기물이 앞에 있는 것보다 좀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여기 보시면 다 땅이 많고 흙이 많고 지렁이가 있긴 있는데 거기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땅이 좀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진짜 이거 위에는 이제 굉장히 땅이 좋거든요. 근데 밑에로 가면은 아직은 땅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네요. 지렁이도 아까 벌레들은 좀 있는데 지렁이도 아까처럼 이렇게 바로 지렁이 있다. 여기 지렁이 보이시죠? 네, 지렁이. 그러니까 여기도 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근데 앞에 땅은 완전히 시커멓고 거의 다 유기질이거든요. 바뀌어가지고 지렁이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아직 여기는 땅의 흔적이 조금 더 많죠. 근데 이것도 점점 바뀝니다. 점점 좋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 잡초도 없어야 되고 벌레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빨리 잘 자라야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초제 뿌리고 살충제 주고 농약 주고 비료 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 이런 방법을 보면 처음에는 좀 답답하죠. 처음에는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풀도 뽑아야 되고 뭐 풀도 그냥 최소한으로 뽑는 거예요. 농사가 오히려 엄청 힘을 들이느냐, 제가 볼 때는 저 관행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힘들게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이것저것 하면서 뭐 비닐도 쳐야 되지, 걷어야 되지. 그거 걷어야하면 또 그게 얼마나 쓰레기입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철에 따라 가지고 뭐 해줘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뭐 특별하게 해줘야 될 그런 것들이 크게 있지 않고 또 건강하니까. 저도 이거 여기 우리 집 뒷곁에 이 녀석 보세요. 이런 것도 와서 사네요. 각종 생명체들이 그냥 넘쳐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한여름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벌레들도 많은데 즐겁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여기 풀 같은 거, 그냥 풀을 널잖아요, 지천에. 그래서 물하고 뭐 집에 있는 몇 가지, 저희는 이제 음식물, 이 미생물 처리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랑, 그 다음에 EM 이런 거 조금 섞어가지고 3통 다 넣어놨어. 이런 것들로 이제 숙성을 시켜가지고 물에 희석해서 조금씩 주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러면 잘 자랍니다. 여기도 생각만큼 잘 자라지는 않아요. 근데 땅이 만들어지는 거고 작년보다 좋아졌다 이런 거고, 여기도 작년에는 뭐 땅이 안 만들어져서 작년에 만든 거니까 그러네. 그래서 거의 뭐 자라지 않았거든요. 파도 심었는데 거의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늘 비료 주고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자라는데, 이렇게 토양을 만든다 이러면 토양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아예 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근데 매년 좋아진다, 매년 좋아진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본인의 텃밭이기 때문에, 본인의 텃밭이니까 건강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키우고, 뭐 수확을 많이 한다 뭐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마트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작물을 키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트에 살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키워서야 거기서 더 싸게 사 드시는 게 낫죠. 하여튼 생각을 좀 바꾸고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뭐든 잘 효과가 있는데, 단기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계속 투입을 해야 돼요. 인풋이 계속 많아야 돼요. 근데 그 비효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입에 들어가는 처음에는 좀 적은 것 같아도 근데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키우면 처음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자연이라는 게 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뭐 풀이 잡초가 이렇게 있으니까 못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땅이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되면 잡초의 그 자람 정도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잡초가 잘 안 자라요. 땅이 굉장히 좋아지면 유기질이 넘쳐나고, 땅이 저희 통기가 굉장히 잘 통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잡초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도록 되어 있고, 작물은 잘 안 자라요. 근데 작물은 좋은 땅에서 자라도록 되어 있고, 서로 속성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땅을 좋게 만드는 게 우선이고, 토양이 작물 생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텃밭이다 그러면 토양 상태를 보거든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일단 토양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요 열매를 자꾸 봐요. 처음부터 열매를. 근데 열매는 그냥 토양 상태의 결과예요. 토양이 좋으면 열매가 잘 열리고 튼튼하고 맛있고 건강한 열매가 생기는 건데, 토양을 잘 가꿀 생각은 안 하고 열매만 보고 열매가 크고 좋고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관행농업처럼 그렇게 키우는 거죠. 예.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시간을 좀 주고 올바른 길로 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뭐 교육 철학도 비슷해요. 억지스럽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럼 효과가 있느냐면 뭐 그 당시 조그마한 애들 보고 그러면 결과가 있는 것 같고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길었을 때도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비용이죠. 근데 효율은 결과적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저효율이죠. 근데 자연스럽게 하면 처음에는 좀 더뎌도 점점 좀 좋아지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거죠. 농사를 통해 가지고 원리를 좀 살펴봤습니다.